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비율을 가져라. 그 이야기죠. 뭐라고?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 입주 물량하고 대출금리. 이 두 개가 어느 방향인지를 봐라 이거죠. 이게 어느 방향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진짜 오늘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규제가 여러분 나오면요. 네. 그 이제 규제가 갈 거다. 정부가 규제할 거다. 규제 나오면 니네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야,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나는 규제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 자, 왜 규제가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뭐 규제 나오면 집값이 폭락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수많은 멍멍이 소리들이 있지만 아니 그렇게 아니 해봤으면서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항상 이야기 많이 하니까 보세요. 거래량이 또 많고. 장기 시계열이 있잖아요. 여긴 또 헬리오보다 더 많이 있잖아. 보시면 자 2017년부터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그 정고점 이제 실거래 신고되면 최근에 보니까 뭐 정고점 뚫었다는 얘기 하던데 네. 자 요 기간 동안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요 기간 동안에 규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나왔죠. 30번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번. 5년 동안. 틀면 김현미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지금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14억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30번 정도 했으면 진짜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 그랬으면 지금 한 6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30번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때려도 죽지 않네. 뭘로 때린다는 거야? 손방망이로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규제가 집값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심리를 위축시킨 다음에 거래를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깨가 되게 막 뭉쳐. 막 어깨가 뭉쳐가지고 근육이 긴장해가지고 편두통이 와.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약을 되잖아요. 먹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를 누르면 이게 뭐 이게 좀 통증이 완화가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픈 것만 잠깐 임시방편으로 마취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럼 해결이 돼? 안 하잖아. 그럼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뭐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네. 이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원리를 약간 방금 설명드렸잖아. 오늘 미천 다 나오는데 어떡하지? 금리 아니면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난 정권에서 그럼 입주 물량을 되게 늘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47%를 해제하는 그런 정말 집값 떡상을 위한 밑작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47%를 해제했어. 10년 동안. 난 사실 너무 고마웠어. 요가를 하면서도. 내 것도 해제됐거든. 너무 고마워서 서울 집값이 떡상하는 거지. 장기적인 공급 기반이 반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좋아. 안전진단 통과 안 시켜? 와 대박. 이제 그러면 신축은 더 기해지는 거지.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렇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더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금리를 자기들이 계속 금리를 정부에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저금리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오르다가 대책을 발표하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봐봐. 움찔하지. 또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뭐야? 강남 규제지역 지정하니까 이제 성동구가 오르네? 성동구가 사자. 와. 그래서 성동구 마용청 다 지정해서 그래? 쫄리는데? 와, 노원구가 오른데? 노원구 가자. 와. 전국을 서울 다 지정했어. 그럼 부산 가자. 움찔하다. 와. 부산 갔다가 이제 전국을 다 지정해버렸어. 지방 3억이 괜찮대. 고일은 괜찮대. 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위 아래 위 아래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잖아. 이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배 아픈데 머리에다 약가진기만 계속 바른다고 낫냐고. 배 아프면 머리에다가 시원한 물파스를 받으면 시원하니까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배가 낫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정현진 건데 항상 유튜브나 이런 거 나오면 야 배가 아파 죽겠는데 머리에 약가진기 바르면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 그럼 낫냐? 병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 규제가 근본적인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짧게 보지 말고 혹자들은 하반기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DSR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락 급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 심리가 주춤해서 거래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 적어도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더 사야 되는 거야. 움찔했을 때. 요런 포인트 때.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후랭이님이랑 나랑 했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은 지난 상승의 연장선이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 네.
그럼 지난 상승이 연장선에 있으면 이제 곧 하락에 맞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 시작한 장이라 그러면 상당 기간 상승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나는 후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근거를 몇 번 이야기해줬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매출에 하면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약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나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제 오늘 밀당 다 말씀을- 풀고 갈 수는 없어. 6월 들어서 뭐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네. 떨어졌다. 봐라. 6월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한 사람들은 봐라. 지금 이게 실거래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 거래량은 많이 있지만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다. 물론 데이터가 다 취합이 돼봐야겠지만 이거 좋아할 일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급락의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봐라.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랬지. 네. 했지와 그랬지. 와, 순간 그 얘기 듣고 오, 상당히 그럴싸하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실거래 평균 가격이랑 평균 시세가 많이 헷갈리시나 보다. 무슨 차이입니까? 일반인 분들도 데이터 전문가니까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동네 아저씨니까 나는. 도넛 가게 아저씨니까. 도넛 가게 아니야. 도넛 아저씨잖아요. 폰데링 아저씨. 네. 폰데링 아저씨니까. 폰데 라이언이라고 하지. 폰데 라이언 아저씨는 한참을 생각해봤죠. 뭔가 분명히 심오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데이터를 좀 파봤어요. 동네 아저씨니까. 백수니까 또 아들내미 학교 보내고 나면 별로 딱히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데이터를 좀 파봤어. 저는 그 공학도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집에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짜놨습니다. 돌려봤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또 정리를 한번 해왔어. 오늘은 뭐 정리한 게 많은데, 갖고 온 게 많은데, 오늘 또 3분의 1도 못하고 가겠다고 보니까. 일단은 뭐냐면, 6월 달에 실거래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 거래는 많이 되지만, 하락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네. 내가 뭔가 유레카를 외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봤어요. 그러면 이제 6월달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6월달 보면은 자 월별로 이렇게 가격대별 비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5억 이상이 거래가 많이 되면 15억 이상이 빨갛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사이로 거래가 많이 되면 이게 길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6억에서 9억, 6억 이하 이렇게 해서 실거래 비중을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낮아졌다 그래서 봤더니 15억 초과 거래량이 비중이 줄은 거야. 15억 초과 비중이 줄은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15억 초과 비중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지. 그 10건 중에 2건이 30억이었어. 근데 10건 중에 이제 한 건이 30억이야. 그럼 평균이 어떻게 내려가죠. 그럼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런 거지. 서울에 거래가 10건이 됐는데 강남에 30억짜리가 10건 중에 2건이 거래가 됐어요. 지난달에. 근데 6월 달에는 한 건만 거래가 된 거야. 한 건만.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건만 거래됐어요. 그러면 평균 가격이 아무래도 비싼 게 덜 거래가 됐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렇죠. 내려가겠죠. 그럼 실거래 평균 가격은 내려갔는데 그래서 평균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를 전체적인 시세가 내려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면 강남이 이제 30억의 거래가 한 건 됐다 그래서 강남은 시세가 내렸냐 이거지. 나머지 구간들이 있는데. 그렇지. 내 얘기는 뭐냐면 거래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강남이 거래가 많이 안 된 게 아니라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가 조금 된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달은 100건 거래됐고 이번 달에는 90건 거래됐으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을 좀 호가를 많이 내려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겠네. 주인들이 이러냐고. 가격이 떨어졌네?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치, 실거래 평균 가격이랑 시세 평균 가격을 헷갈리는 거지. 근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 어떤? 그동안 내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게 거래 비중이에요. 분명히 거래 비중은 뭐냐면 서울 전체 거래 중에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지 알았어? 알고 있지. 대전 출신이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의 각 구별로 거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5월 달에 성동구는 그 서울 전체에서 거래 비중이 6%였는데 지금은 7% 초반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서울 전체 거래 비중으로 볼 때 6월 달에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거래량도 많이 늘었는데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인 즉슨
상대적으로 거래도 많이 되는데 성동구가 거래가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가 왜 더 많이 되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래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5월 비중이 높은데 6월 비중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 여기 보니까 6월 이게 강남, 서초, 송파라는 거야. 강남 3구는 5월에는 거래 비중이 서울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6월에는 거래 비중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덜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중이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가 비싸니까 평균 실거래 평균 가격이 내려갔을지 모르는데 지금 강남 가격 시세 내려갔냐고 안 내려갔잖아. 네. 헷갈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남의 거래 비중은 줄었는데 성동구, 그다음에 동작구, 강동구, 특히 강동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이런 데가 동대문구, 도봉구도 있네.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야. 주로 좀 그 강남에 붙어 있는 그치. 쪽. 도봉구를 빼면.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옮기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수요가 비싸서 못 사니까 안 사고 그냥 에이씨 유효 수요가 우리는 유효 수요가 아니네. 강남 유효 수요는 아닌가 보다. 그냥 월세로 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성동을 살까? 동대문을 살까? 강동을 살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유효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강남에서는 유효수요가 아닐지 모르지만 성동구, 강동구에서는 유효수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는 어쩌면 주식처럼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사나 똑같이 다 86,000원이야. 이 논리랑 똑같은 거야. 서울 아파트는 다 30억이야. 이 논리랑 똑같은 거야. 30억 하는 데 있고 25억 하는 데 있고 9억 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 내가 20억짜리는 유효수가 아니지만 20억짜리 오르면 15억짜리로 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잖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잖아. 그래프에서 보는 거 똑같지 않았습니까? 강남 3구에서 시작해갖고 한강 주변에 3+6 한강 주변에 6개 지역까지 옹기가 쫙 퍼져 있는 게 보이잖아. 그죠?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강남에서 옹기가 마용성광 쪽으로 옮겨갖고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용성을 추격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이 어딘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넥스트 궁금하다. 궁금하지? 네.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거지. 그 이제 8월 달에 제가 특강을 또 할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지는 어디에 올라가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 공지요? 공지는 저희 블로그나 뭐 유튜브 또는 후랭이한테 꼽사리 껴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달에도 불러주실 겁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급하게 또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